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3월도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막판 상승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약세를 보였지만 전고점 영역을 지켜내며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오늘부터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죠. 목요일에는 미국 GDP 발표와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나올 PCE 물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 총 3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란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와 함께 1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상큼하게 2분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증시를 보면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 위주로 조정이 나오고 성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분기 말 리밸런싱입니다. 분기를 마치기 전에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 증시를 지배하는 AI 중심의 모멘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나며 결국 원래 진행되었던 흐름대로 다시 반도체주 위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무엇일까요? 네, 비트코인이죠. 올해 들어서만 최대 75%까지 올랐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되며 소규모 기관 위주로 자금이 물밀듯 들어왔었죠. 이런 기관들도 리밸런싱을 해야만 합니다. 때마침 가격도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겠다. 이걸 핑계로 지난주부터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시와 마찬가지로 리밸런싱이 끝나고 PCE 물가가 예상과 비교하여 크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다음 주 정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내내 매도세였던 현물 ETF의 매도세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비트코인은 원래도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이 극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사이클의 경우 전고점 직전에서 조정을 한번 받은 이후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이때 조정폭은 최대 17% 조정, 전고점 돌파 이후 한번 밀렸다 다시 돌파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15일입니다.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는 더 격렬했는데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한 뒤 밀렸다가 재차 상승하여 또 돌파했지만 결국 다시 밀렸었습니다. 이때 최대 조정폭은 마이너스 30%, 전고점에서 밀린 이후 다시 돌파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0일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경우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을 섞어 놓은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점에 살짝 도달한 뒤 한번 밀렸다가 재차 도전하여 전고점 돌파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자면 최대 조정폭은 17.6%고요. 전고점 밑으로 한번 밀렸던 이후로 아직까지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정폭도 조정 기간도 전혀 대단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약한 수준입니다. 이 말은 아직 조정이 더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른 가격은 엄청난 거품과 함께 조만간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건전한 흐름과 함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올라야 길고 오래 갈 수 있는 법이죠. 지금의 조정은 과거들과 비교하여서도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그냥 횡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인내심 없는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차익 실현이 마려웠던 투자자들을 걸러내면서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분기에만 최대 7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3월까지 상승으로 마감되면 무려 7달 연속 상승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과열이죠. 과열은 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죠. 그것은 가격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동전을 가지려면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가져야 하고 앞면만 가질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오르기 위해 내리는 것입니다. 조정을 단순히 가격이 내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 속에서도 전고점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점이 가격을 누르는 저항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가격을 지키는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분기 리밸런싱이 끝나고 물가 확인이 끝나고 털릴 사람들 털리고 나면 이제 과거 역사의 최고 가격이 반대로 새로운 역사의 최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트코인으로 제대로 된 부의 이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시덱스가 미국의 11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유럽의 금융허브인 영국에서 비트코인 ETN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등 전 세계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ETF 출시된다고 비트코인으로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엄청난 초대박 히트 상품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1분기 ETF 총 현금 유입량의 무려 절반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유입 자금의 무려 절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또 무엇을 뜻하는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런 엄청난 초대박 상품을 두고 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세일즈 하겠죠. 이게 다 돈이니까요. 각 자산 운용사들의 영업사원들이 곧 비트코인의 영업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오늘 블랙록의 CEO 본인이 등판해서 방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홍보했습니다. CEO가 방송에 직접 출연할 판인데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되고 나면 대형 기관들로부터 하나둘 본격적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 현재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진짜 큰 손들은 아직 자금이 투입되지조차 않았습니다. 이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비중은 이제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팔 수 있는 총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다른 ETF들과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레이스케일에서조차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시작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막대한 양의 돈을 가진 초거대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상품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감기와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